안녕하세요. 은퇴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원이 노해분입니다. 2026년 1월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좀 특징적인 장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립니다. 우선 16년 1월에 기관하고 외국인의 에서 매수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바로 조선 관련주예요. HD 한국조선해양이랑 삼성전고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시장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먼저 2026년 조선 ETF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내일은 왜 지금 조선주가 주목을 받고 있느냐, 이 장기 호황 국면으로 계속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은 2026년을 기준으로 조선 ETF 3종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업종 자체는 분명히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조선 ETF도 체감 수익률과 변동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조선을 살까 말까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조선을 담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리포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해서 환경을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공된 세계 ETF를 공통으로 보면 2023년에서 2024년 이후 조선업종은 명확한 우상향의 흐름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었지만 저점 대비로 보면 3배에서 4배 이상 상승한 레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단기 퇴화성 반등이라기보다는 조선업종이 구조적인 업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시장이 이미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월 외국인 매수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업종의 이전 호황기가 2022년에서 2003년까지였거든요. 이때 만들어진 선박의 내구연은 10년이 지나고 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으로 선박의 교체 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CMO 쪽에 탄소 관련해서 환경 규제들도 있기 때문에 2023년 후반기부터 상승된 조선업종의 사이클들이 명확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상승의 기조가 굉장히 이어질 것 같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교체성 수요와 크게 보면 북극 항로, 다음에 북극 항로에 따른 세빙선, 이쪽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내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ETF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조선을 산다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선을 담을 것인가. 같은 조선 ETF라도 집중하느냐 분산하느냐에 따라 수익 탄력과 변동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그 차이를 ETF 하나씩 보면서 살펴볼게요. 먼저 코덱스 친환경 조선 해운 액티브입니다. 이 ETF는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고 이런 그대로 친환경 선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 차트로 보면 8,900원에서 37,000원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고점 대비 조정 이후 다시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베타가 0.8이고 세계 ETF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완만한 편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조선소뿐만 아니라 엔진, 효율 관련 종목, 지주사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조선사에 쏠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 ETF는 조선업황과 친환경 전환을 분산된 방식으로 따라가는 ETF, 즉 급등장에서는 수익 탄력이 둔할 수는 있지만 조정 국면에서는 상대적인 방어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선 ETF를 집권한 분들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서울 조선 탑3 플러스입니다. 이 ETF는 성격이 아주 명확합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이 세 종목이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말 그대로 조선 대장주에 집중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장기 차트를 보면 8,000원대에서 4만원을 넘는 고점까지 수익 탄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세 ETF 중에 가장 많습니다. 시장이 이 ETF를 조선업황의 대표 레버리지처럼 활용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구조입니다. 다만 집중이 큰 만큼 업황이 꺾일 때 하락도도 가장 크게 체감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타이거 조선 탑10입니다.
이 ETF는 조선 섹터를 가장 정석적으로 담는 구조입니다. 상위 4개 조선사가 약 90%를 차지하지만 탑3에 몰아넣는 구조는 아니고 탑10으로 분산이 됩니다. 배차는 0.859, 솔보다는 변동성이 낮고 코덱스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중간 성격입니다. 보수도 0.35%로 세계 중에 가장 낮습니다. 구성 종목을 좀 보면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각각 고르게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ETF입니다. 한 번으로 정리를 해보면 코덱스 친환경 조선 해운 액티브는 친환경 또 분산 그리고 변동성이 가장 낮는 부분이 강점이고요. 엔진이나 효율 관련해서 비중이 높고 입문자에게 좀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조선 탑3 플러스는 대장주의 집중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 수익 탄력이 최대로 높습니다.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타이거 탑10 조선 그 ETF 중에 보면 가장 정석적인 투자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10으로 분산을 하면서 장기 성장세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때는 타이거 조선 탑10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좀 볼게요. 우선 조선업황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다면 서울 조선 탑3 플러스가 적합할 것 같고요. 그 조선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 타이거 조선 탑10을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플러스 친환경 플러스 분산을 함께 가지고 싶다면 코덱스 친환경 조선해운 액티브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할게요. 2026년은 조선업 업황의 방향성 자체보다는 ETF 구조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하는 구간입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냐 아니면 방어적이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리하지만 조선 ETF의 본격적인 상승세와 장기 상승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9년, 2030년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북극 항로에 따른 대한민국 조선산업이나 그 해운 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모니터링 포인트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수주 잔고가 계속 유지가 될 거냐, 그 다음에 환율 변동이나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느냐,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특히 철강하고 알루미늄 가격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글로벌 해운 지수하고 선박 발주 현황에 대해서도 좀 모니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ETF는 지금 한 단계 램프업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이를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리고, 당연히 저도 모니터 할 거고요. 한번 계속 지켜보시죠. 일단 조선 ETF 중에 한 주를 먼저 사서 던져놓고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고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본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